오랫동안 앉아 있지 않는다. 절대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지 말자. 그 말인데요. 밀킹 액션을 촉진한다. 몸이 피곤해지는 세 번째 이유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 밀킹 액션이란 종아리와 허벅지 하반신 근육이 움직이며 말초 혈관에 모여있는 혈액과 림프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서 순환시키는 작용이다. 펌프,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 근육 이완 시 밀킹 액션의 구조, 심장 아래 부위를 순환하는 정맥혈과 림프액은 중력을 거슬러 심장까지 올라와야만 하는데 이때 밀킹 액션이 필요하다. 다리는 제2의 심장이라는 말도 이와 관련이 있다. 혈액과 림프액의 원활한 체내 순환은 피로 인자와 피로 해소 인자의 균형 조절이 중요하다. 장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밀킹 액션이 충분하지 못해서 피로 해소가 더뎌진다. 앉아 있을 때는 다리로 이어지는 고관절 부위가 꺾인 상태가 되어 혈액과 림프액 순환이 정체되기 때문이다. 근육 이완 시, 근육 수축 시, 밀킹 액션, 다리는 제2의 심장이다. 재택근무 중에서 주기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으며 밀킹 액션을 촉진하자. 고관절을 펴기만 해도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몸을 이완하고 혈액과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5장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피로 해소의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은 피로 해소.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피로를 해소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피로를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피로를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자. 운동선수는 매일같이 격렬한 운동을 실시한다. 실체력 저하로 몸이 지칠 일은 없지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만큼 피로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트레이닝을 지도했던 운동선수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특히 무엇이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세 가지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책의 출판사 SBA 크리에이티브 편집부, 영업부, 마케팅부에서 일하는 직원을 총 47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위 표와 같다. 설문조사. 첫 번째는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느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종류가 무엇이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운동선수들 런던 올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 피로 해소에 큰 도움을 받는 방법은 1위는 수면과 식사, 2위는 마사지와 수면, 온냉 교대효과, 요가. 런던 올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 은메달리스트는 수면과 마사지와 온냉 교대요구를 했고,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 복식 은메달리스트는 수면과 식사와 입욕. 세계 육상 여자 마라톤 은메달리스트 스트레칭, 셀프 관절 가동화 운동, 냉수욕, 식사. 전 마라톤 선수 장거리 달리기 지도자는 식사, 특히 탄수화물을 통해서 수면, 마사지. 전 육상 선수 스프린트 코치, 마사지, 스트레칭, 입욕. 일반 직장인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실감한 것은 1위가 수면이고 2위가 입욕이고 3위가 식사가 마사지. 모두가 수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많이 했네요. 입욕도 두 번째, 마사지처럼 타인에게 맡기는 방법 대신에 수면, 입욕, 스트레칭, 식사, 자기 주도로 피로를 해소하는 편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잘
시생하부 피로를 막는다. 시생하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중지배, 상반지배, 자율신경의 작용을 이해한다. 피곤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를 파악한다. 심박수와 자율신경의 관계를 알아본다. 자율신경을 조절한다. 서서 걷기, 달리기, 스트레칭, 덤벨 운동과 같은 활동은 이렇게 하자라고 의식해서 실시한다. 운동신경은 잠들인 동안 활동하지 않지만은 자율신경은 잠들인 동안에도 활동한다. 피로가 가장 큰 원인은 나쁜 물질을 알려주는 활성산소다.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자율신경은 산소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작용한다. 호흡으로 인체에 들어온 산소의 약 2%는 나쁜 활성산소로 바뀌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는 피로의 원형이다. 활성산소로 상처가 난 세포에서는 노폐물이 분비한다. 이 노폐물은 피로 인자라는 물질을 유도한다. 손상된 세포를 피로 회복하는 물질은 피로 해소 인자다. 피로를 해소하려면 반드시 자율신경을 조절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율신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두 가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신경 부쪽 이중지배, 상반지배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지배의 규칙이 있다. 시상하부 피로를 막는 일이 중요하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활성화와 어느 쪽이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이완, 긴장, 이완 올라가고 내려가고 혈압도 빨라지고 또 느려지고 또 억제되고 촉진이 되고 소화는 부교감이 촉진이 되고 반면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때 소화는 촉진이 된다는 거죠. 심박수로 파악한 가능한 자율신경의 균형은 안정적인 상태의 심박수의 평균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인은 1분당 70에서 80회 정도로 예상되고 교감신경은 심박을 빠르게 부교감신경은 심박을 느리게 하지만 어느 정도 높지 않은 상황일 때 표준으로 삼는 심박수는 1분당 90회 전후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심박수가 1분당 70, 80회라면 부교감신경이 억제한 덕분이다.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에 또 산소 에너지 공급을 하고자 심박수가 점차 증가하지만 1분당 90회까지는 교감신경 활동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부교감신경의 억제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상승한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억제가 되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조절한다. 스트레스 사회에 싸울까 도망갈까. 키워드가 교감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쉬운 상황은 피로를 줄이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심하게 작용하면 피로가 발생한다. 자율신경 중 특히 피로로 이어지기 쉬운 쪽은 교감신경이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 사회이기 때문이다. 교감신경의 주된 역할은 비상시에 싸울까 도망갈까 즉시 판단하고 대처하는 데 있다.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천적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자, 이때 교감신경은 심박수나 혈압을 올리거나 근육 에너지가 분해되도록 촉진하여 싸울까 도망갈까 즉각 판단하기에 적절한 체내 환경을 갖춘다. 싸우든 도망가든 혈액을 돌게 하여서 근육이 100% 활동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과 비슷한 생활을 했던 무렵 사람에게 이러한 교감신경의 작용을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했다. 본래 교감신경은 일시적인 상황에만 활성화되는 것은 충분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 긴장에 노출된 살아가는 현대인의 교감신경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활성화된 상태다. 이로 인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가 줄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흐트러진다. 이런 상태는 피로를 불러일으킨다. 교감신경을 크게 자극하는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은
뒤에 안내하겠다 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위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피로 물질이 해소가 되고 교감신경 균형이 돼야 피로가 풀리고 교감신경이 우위가 되면은 교감신경의 기능을 측정한다. 부교감신경이 교감신경을 억제한다. 그래서 부교감신경 우위로 만들면 예전에는 값비싼 심박기가 없으면 심박수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지금은 훨씬 저렴한 스마트워치나 러닝워치로 심박수를 재을 수 있다. 이러한 기계가 없더라도 심박수는 맥박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손목은 맥박을 재면 측정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려면 교감신경을 억제해주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중요하다. 부교감신경은 나이가 들면서 작용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 중장년층의 나이부터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 맥박 측정 방법.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 단계는 자, 심박을 재을 때 손목을 심장에 같이 두고 여유롭게 측정을 해서 보자. 5초 쉬고 뱉기 방법. 자율신경을 조절해서 자율훈련법을 해보자. 단계별로 기본 자세를 편안하게 자 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양쪽 팔과 다리의 무게를 느끼고 준비 단계 마음을 차분하게 평소에 주로 쓰는 다리부터 시작해서 의식하고 무게를 느낀다. 오른쪽 팔이 무겁다. 양팔이 무겁다. 차분해진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근육이 이완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서 혈류량이 늘고 피부 온도가 높아진다. 이때 생기는 온기를 의식한다. 맥박이 심하게 뛰는 듯한 느낌이 들면 마음속으로 따뜻한 느낌이 들어로 바꿔본다. 느낌이 들어 마음속으로 따뜻해. 마음속으로 말하기. 양팔이 따뜻하다. 양다리가 따뜻하다. 양다리가 따뜻하다. 양다리가 따뜻하다. 심장의 고동을 느낀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뛰는 심장의 고동을 느끼고 심박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실제하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말하기. 심장이 조용히 규칙적으로 뛴다. 편안한 호흡을 느낀다. 편안하게 마음속으로 편안하다. 배에 온기를 낀다. 배에서 따뜻해진 공기가 배 쪽으로 흘러가는 이미지를 올린다. 소화기 계통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실시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말하기. 배가 따뜻하다. 6단계 이마가 시원하다. 스며하다. 마무리 동작.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의식을 누워서 움직이게. 양발에서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하면서 등을 쭉 편다. 자율훈련법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실시해야 효과적이다. 다만 모든 과정을 한 번에 완전히 익히기 어려우니 시도하기 쉬움부터 실천해도 괜찮다. 일상생활 중 가볍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율훈련법은 취침 전이라면 그대로 잠들도록 침대 위에서 실시하는 편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율훈련법을 실천해서 자율신경을 조절해 볼 수가 있다. 자율훈련법은 전철이나 버스 좌석 혹은 업무 중 의자에 앉아서도 간단히 실천해 볼 만하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긴장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면 앉은 상태에서 가볍게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실시하며 1단계, 2단계를 실천해보자. 오른팔이 무겁다. 왼팔이 무겁다. 오른다리가 무겁다. 왼다리가 무겁다. 오른팔이 따뜻하다. 왼팔이 따뜻하다. 오른다리가 따뜻하다. 왼다리가 따뜻하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을 하는 정도라면 전철이나 버스로 한 정거장을 통과하는 사이에 끝낼 수 있다.
면접에 실패하면 어쩌지 같은 미래를 향한 불안도 현재의 손과 발에 집중하는 동안에 어느새 스그러든다. 면접에도 자연스러운 태도로 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를 앞두고 있을 때 역시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순간에 긴장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쉽다. 그럴 때는 시간 5분 전에 의자에 상태에서 가볍게 눈을 감고 호흡하며 오른팔이 무겁다 등을 마음속으로 말해보자. 자율훈련법을 생활습관으로 만든 후에 긴장되거나 떨려서 맥박이 빨라진 듯한 기분이 들 때 가볍게 시도하기를 바란다. 이런 시도가 습관이 되면 자율신경 조절을 통해서 피로를 해소하기가 쉬워진다. 전자 안에서도 자율훈련법을 시도해본다. 오른팔이 무겁다, 왼팔이 무겁다. 요가를 활용한 체조는 현재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요가는 스트레칭이나 근육 운동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동시에 자율훈련법과 양발과 양팔을 의식하면서 긴장과 불안을 잠재우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요가는 동작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맞춰서 천천히 실시하므로 운동에 소질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몸을 움직이는 일에 익숙치 않은 사람도 시도하기 쉬워서 좋다. 불안과 긴장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이유는 과거와 미래의 의식을 둔 탓이다. 자율훈련법이나 요가처럼 자신의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현재의 의식을 집중하면 과거도 미래도 잠시 잊게 된다. 잠시 잊게 된다.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의 조합은 나는 요가를 지도하지는 않지만 요가처럼 현재에 집중해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체조를 지도한다. 평안하게 워밍업으로 체조할 때 내가 가르치는 체조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대신에 가만히 머무는 시간을 줄여서 요가처럼 계속 다른 동작을 천천히 이어가도록 구성했다.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을 조합을 했다. 이렇게 해서 10분 15분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머리가 묵직하게 느끼거나 긴장으로 맥박이 빨라졌을 때 시도해보자.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가 있다. 동적인 스트레칭과 정적인 스트레칭을 조합한 체조. 그래서 팔 돌리고 팔꿈치를 돌리고 손목을 잡고 움직이는 거 하고 그래서 왼발 오른발 뒤로 앞으로 뒤로 벌려서 또 허리를 숙였다가 늘리는 동작, 높이는 동작, 구부린 동작 이렇게 해서 지치는 않은 몸을 피로를 느껴지는 정도의 운동이 중요하다. 피로를 느끼는 정도,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지치지 않으려면 체력이 필수다. 지치지 않으려면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야 한다. 체력을 구성하는 주 요소는 근력과 스태미나가 있다. 근력과 스태미나를 기르려면 약해진 근육에 자극을 주어서 단련을 거듭해야 한다. 운동 부족으로 금세 지치는 사람들은 1km 달리기도 겨우겨우 해내고 달리기를 마치면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한다. 지치지 않는 몸을 만들려면 피로를 느낄 정도로 다소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 피로를 느낄 정도로 쉽게 찾아오는 피로를 적절히 억제한다. 지치지 않는 몸 만들기에 운동이 필요한 두 가지 이유는 중추 피로와 말초 피로에 견뎌낼 힘을 내가 전달하는 위험 신호. 중추 피로는 체력이 실제 한계를 넘어서 몸 상태가 기진맥진해지기 전에 동작을 멈추라는 신호다. 체력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한계를 느끼는 이유는 대사 피로와 관련이 있다. 대사 피로. ATP, ADP 분해 산소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한다. 결핍될 듯 하면 피곤하니까 이제 그만 운동을 멈춰. ATP 산소와 에너지원이 끊겨서 ATP를 재합성하는 대사 회로가 순환이 어려워지면 근육도 장기도 움직이지 못해서 결국 죽게 된다. 이렇게 되기 전에 뇌는 지쳤으니까 이제 그만 운동을 멈춰라는 위험 신호를 보낸다. 10km도 충분히 달리는 이기 선수라도 자신의 한계 속도로 정상급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이 있는 경기장 주회 코스에 들어온 순간
한계에 다다르기 직전에 몸을 제어하려면 반드시 중추 피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운동 부족으로 움직이는 행위에 익숙치 않으면 중추 피로가 지나치게 빨리 작동한다. 말초 피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다음으로 말초 피로에 대해서 알아보자. 말초 피로는 근육 내에서 생긴다. 근육을 계속 쓰면 움직임이 나빠지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랜 시간 말초 피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젖산이 있다고 여겨왔다. 지금도 젖산을 피로 물질로 간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젖산 그 자체는 피로 물질이 아니다. 몸이 지칠 정도로 운동을 할 때 근육 내에서 젖산이 대량으로 생산되기는 한다. ATP가 대량으로 재활용될 때는 젖산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젖산은 에너지원으로 재생되지만 피로를 느끼는 운동을 계속하면 일시적으로 근육 내에서 축적이 되고 체내의 물과 반응해서 수소이온을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서 근육 내 산도는 산성으로 기운다. 화묘다시스 생체 항생성으로 인해서 생체 항상성으로 인해 근육뿐만 아니라 체내의 pH는 항상 약알칼리성을 유지하며 ATP를 재합성하는 효소 기능도 약알칼리성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근육 내의 젖산이 늘어나 수소이온이 과다해지면 pH가 산성으로 기운다. 산성이 되면 ATP를 재합성하는 효소의 작용도 둔해져서 결국 에너지 부족으로 말초 피로가 발생한다. 말초 피로의 발생을 막으려면 수소이온을 중화해서 pH를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할 물질이 필요하다. 이 물질 중에 하나는 혈액 속의 단백질이다. 혈액 속의 단백질, 말초 피로, 젖산을 증가로 체내 산성으로 가고 피로해진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수소이온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지닌 아미노산과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성질 지닌 칼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서 pH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혈장 단백 완충기라고 한다. 말초 피로를 막기 위해서는 혈장 단백 완충기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때 몸이 피곤해질 정도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몸이 피로해질 정도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하는 거네요. 피로에 굴복하지 않는 레이어 트레이닝, 이와 같이 정추에서 피로에 굴복하지 않는 몸을 만들려면 피곤해질 정도의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다. 고강도 운동, 운동에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고부하에 속하니까 횟수는 늘리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고부하 저횟수로 끝난다. 저횟수라면 정추 피로와 말초 피로가 발생하기 전에 운동이 끝나버리고 피로에 견디는 능력 기르기 어렵다. 다만 근력이 높아지고 힘이 생기는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횟수가 있어야 된다. 저부하 운동을 반복한다. 저부하 운동. 그러니까 10kg을 100개 하는 것이 1000kg 운동 강도가 높고 30kg를 30 하는 것이 운동 강도가 30이 하는 것보다 900kg인데 운동 강도는 낮다. 그래서 저부하 운동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